안녕하세요. 정신건강론 이정아입니다. 네, 이제 6주차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가운데에 스트레스 개념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스트레스가 질병으로까지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스트레스의 시작입니다. 여유 있게 뭐 학교 갈 시간 혹은 출근할 시간에 맞게 여유 있게 일어나신 분도 있겠지만 허둥지둥 일어나거나 너무 빠듯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스죠. 아우, 늦었네.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스트레스. 또 차가 막혀가지고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다른 일로 인해서 뭐 일을 끝내지 못하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 건강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우리 한번 컨텐츠를 볼게요. 첫 번째 시간으로 스트레스의 정의, 두 번째는 스트레스의 종류, 스트레스의 발생 요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스트레스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란 무엇이냐?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에 느끼게 되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가능하니까. 그래서 어원으로는 라틴어의 스트링거, 팽팽하게 죄다.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되어서 17세기에는 곤란, 어려움, 역경, 뭐 이런 거, 고생에 대한 의미. 또 18세기에는 힘, 압력, 물리적 압박이나 강력한 효과를 의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아침에 내가 늦게 일어났다. 물론 뭐 5분, 10분 늦은 거는 내가 빨리빨리 준비를 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막 30분 늦었다. 이거는 정말 슈퍼맨이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차가 막히는 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차가 막힌다고 내려서 뛰어가도 인간이 뛰어가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 뭐 내가 이성을 지금 사귀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저에게 이별을 요구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병원에 가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네,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다 스트레스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족력이라든가 어떤 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저도 가끔 병원에 가면 원인 미상의 뭐 이상 지질 혈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트레스에 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우리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 TV에 가끔 보시면은 산속에 들어와서 사시면서 이제 뭐 몸이 안 좋아서 혹은 뭐 다른 이유로 산속에 들어와 사시면서 건강해지신 분들 얘기를 가끔씩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그분들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산속에서 혼자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우리가 함께 삶을 사면서 누군가와 맞춰 사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기쁜 일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같이 살면서 뭔가 맞춰가야 될 삶의 양식들이 보면 있잖아요. 이 과정도 굉장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투게 되고, 뭐 나중에 결국은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것들. 그래서 산속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혼자 사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산속에 계시는데 차가 막힐 걱정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산을 막 다니면서 적정한 운동도 하고 사람을 통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게 아닐까
제 생각이에요. 뭐 의학적인 건 아니고 그만큼 조직 사회에서 사람들 간에 물론 우리가 사람들 간에 만나면서 애정을 느끼고 어떤 소속감을 갖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것들을 스트레스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트레스 원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심리적으로 발생하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몸은 그거를 복원하려고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모든 게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또 새로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우리 몸은 복원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지각을 했다. 늦잠을 잤어요. 이 늦잠을 잔 건 바로 스트레스 원이죠. 문제가 발생해요. 지각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복원력이 작용해요. 평소에는 학교 가려면 30분을 준비했는데 10분 만에 막 준비를 하죠. 네,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출발 시간을 맞춰갖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버스가 안 오네? 혹은 지하철이 연착이 됐네. 이러면은 나는 분명히 복원력을 가지고서 이 스트레스원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해요. 여전히 지각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이게 계속 사이클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스트레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 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것을 내어놨어요. 그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예요. 일정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긴장을 하거나 갈등을 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변화예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는데 이렇게 뭔가 툭 건드린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이때의 스트레스 원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 자체고 개인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자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자연재해, 전쟁, 사랑하는 사람의 뭐 죽음, 불치병, 이혼, 출산, 또 늦잠으로 인한 지각, 부모님의 잔소리, 친구와의 다툼.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그냥 일상을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태풍이 와서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괜찮게 잘 살고 있는데 태풍이 옴으로 인하여서 도로가 매몰되고 뭐 끊기게 되고 학교도 갈 수 없고 근데 이러면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는 거죠. 너 요즘 스트레스 받나 봐. 뭐 때문에 그래? 그럼 아우 몰라. 그게 아니라 태풍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입학을 해서 이제 되게 설레이는 대학 생활을 꿈꿨는데 학교도 지금 못 가고 네, 3월, 4월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죠. 여기서의 스트레스 원은 코로나19인 거예요. 자극 유형, 자극 유형이 코로나19 어떤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대학 생활을 처음 해봄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적응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교수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같이 공부하는 과 친구들도 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네, 옆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뭐, 예, 같이 뭐 살을 부비고 이랬던 가족이 뭐 죽었다던가 연인이 죽었다던가 이런 것들, 또 불치병, 이혼, 뭐 출산 이런 것들. 출산 같은 경우도 아이를 낳은 거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보통 왜 신생아들은 2시간에 한 번씩 깨서 우유를 먹는다고 하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 아이를 낳은 엄마는 평소에는 뭐 한 번 누우면 8시간을 쭉 잤는데 이 아이로 인하여서 2시간에 한 번씩 깨서 우유를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자극이 될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요. 나의 생활 패턴을 아이에게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 늦잠으로 인한 지각, 부모님의 잔소리, 친구와의 다툼 이런 것들. 이거는 막 격하고 막 내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아니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감정에 네, 기분이 상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으면 체하거든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주는 자극이라는 거예요. 물론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어요.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근데 그게 아닌 분도 있다는 거죠. 조금 예민하고 소심하고 네, 저예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거든요. 네, 이런 성격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예요. 적응을 요구하는 모든 자극에 대한 반응인 거죠. 우리 생물들은요 항상성이라 그래서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어떤 그런 내적인 반응 태세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틀을 깨고 싶지 않고 익숙함 그걸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수강 신청이니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시간표가 나오면 그 시간표대로 그냥 교실에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 오시면서 뭐 음악실을 가거나 과학실을 가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그냥 교실에 앉아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 생활은 어때요? 내가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수강 신청을 해야 되고 교재를 또 알아서 사야 되고 또 교수님마다 평가 방식이 다르고 그쵸?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간에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싫다고 해서 교수님이 평가 방법을 바꿔주시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 몸은 기존에 짜여 있던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혹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서 집이 좀 머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보통 고등학교 때까지는 동네에 학교를 다니던가 아니면은 뭐 차를 타도 10분, 20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보통 학교를 다니잖아요. 하지만 대학은 달라지죠. 10분, 20분 다니던 친구가 1시간씩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뭐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기숙사에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거기에 우리 몸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죠. 뭐, 수강 신청을 했는데 다 오전 수업이다. 그리고 강의실이 막 몇 번 우리는 길을 건너야 되죠. 교육동에서 뭐 소망동을 가려면. 이러한 것들, 생물학적, 생리학적, 정서적, 또 행동적, 이런 우리는 항사성을 유지하고 싶은데 이게 붕괴되는 거죠. 거기다가 A라는 교수님은 조근조근하셔가지고 그냥 유하게 수업을 하시는데 또 B라는 교수님은 발표를 많이 시키고 또 막 조별 과제 같은 걸 내주시고 그러면 또 거기에 우리는 맞춰갖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쵸?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셀리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트레스는 신체에 가해진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하여 신체가 행하는 일반적이고도 불특정한 반응이다. 즉, 어떤 자극이 있으면 우리 몸은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늘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확 바꿔가지고 뜯어 고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다시 태어나야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지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어떠한 사이클이 깨지면서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분비물이 촉진된다는 거죠. 이건 뒤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뇌에서 어떤 자극을 느끼며 우리 몸에 어떤 순환기계에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되는데 그 호르몬으로 인하여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피로감이 느끼기도 하고 뭐 이런 반응들이 뒤에 가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그때 가서 다시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예요. 동일한 스트레스원에 대해서 개인마다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환경적 자극 요인과 개인의 개별 특징적 간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누군가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며 왜 그랬지 왜 그랬지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냥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스트레스와 뭐 잠은 별개인 사람도 있어요. 제가 친구랑
호두파이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두파이를 맛있게 먹고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야, 너 괜찮아? 그래서 왜?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이 친구는 얼굴에 빨갛게 두드러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친구가 호두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호두 파이를 잘라 먹었지만 호두 알러지가 없는 저는 괜찮은데 이제 이 친구도 본인이 호두 알러지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죠. 같은 스트레스 원을 받지만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호두파이처럼 누군가는 같은 호두파이를 먹었는데 괜찮지만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막 반응이 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성격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신체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무던하고 그냥 덤덤하신 분들은 넘어가지만 특히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조금 더 섬세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약간 더 민감한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는 나옵니다. 스트레스를 이해하려면 외부 환경, 어떠한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그 사람의 내적 요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서운 영화를 보면은 잠을 못 자요. 그 잔상이 되게 오래 남아서. 같은 영화를 봤는데 한 사람은 그냥 푹 자는데 한 사람은 그 잔상 때문에 오래 남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환경의 요구가 개인의 능력과 자원을 초과하거나 개인이 요구하는 것을 환경이 마련해주지 못할 때에 나타난다고 하죠. 이제 뒤에 가면은 스트레스 발생 요인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스트레스가 반드시 안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스트레스, 두 번째는 디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없다면 우리는 적정한 자극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유스트레스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순기능적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뭔가 자극을 주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80점 맞는 학생에게 이번에 네가 90점을 맞으면 아빠가 스마트폰을 바꿔줄게. 이렇게 뭔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극이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자극이라면 역기능이 되겠지만 내가 조금만 하면은 될 것 같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개념이 된다면 이것들은 어찌 보면은 나에게 있어서 순기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디스트레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 스트레스 받았어 라고 안 좋은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디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와 효과에 따라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역기능적으로 이것들이 막 고통스럽고 아까 80점 맞는 학생한테 90점을 맞으면은 네가 원하는 스마트폰을 바꿔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와 내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 내용들이 막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삶을 막 어지럽게 하고 이런다면은 이게 우리 몸의 질병으로 또 이어지면서 뭔가 괴로움이 되겠죠. 그런 스트레스를 우린 디스트레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 스트레스 받았어. 그거 너무 스트레스야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질병에 취약하게 만드는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이죠.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면서 그냥 가벼운 스트레스는 두통이라든가 불면증, 소화불량 여기서 끝나지만 이것들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던가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 몸의 건강까지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스트레스를 지금 우리 몸이 받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 몸은 어떤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스트레스로 긍정적인 효과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디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를 네, 함께 공부한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키스 도슨의 법칙이라 그래서 네, 이제 미로 상자에다가 쥐를 풀어놓고 전기 자극을 주어서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전기 자극을 받으니까 쥐가 몸이 막 찌릿찌릿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게 되게 괴로웠겠죠. 그래서 미로를 따라서 미로를 우리 길찾기 했던 그런 식으로 미로를 따라서 출구를 찾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 자극이 너무 작게 되면은 그냥 견딜만 하니까 그 출구를 찾는 거에 그렇게 열정을 보이거나 빨리 움직이지 않더래요. 그런데 적정한 자극을 줬더니 조금 더 자극을 강하게 해서 적정하게 주었더니 아까보다는 쥐가 조금 더 괴로웠는지 거기를 막 찾으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강하게 전기 자극을 주니까 이제는 쥐들이 너무 겁에 질려서 자극이 너무 강하니까 또 자극이 올까 봐 겁에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미로를 찾아가는 반복될수록 아 여기서는 직진하고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갔지 이 기억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막 우왕좌왕하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차가 난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적정한 스트레스는 뭔가 동기부여가 돼서 목표에 대한 성취욕을 강하게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작으면 별로 내가 이거를 꼭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너무 강하면 이게 과잉돼서 각성이 돼가지고 그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적정하게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를 하시고 가끔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하는지 검사하시고 이렇다면은 부모님이 검사하시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지만 잔소리를 아예 안 하거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 말든 뭘 배우든 말든 그러면 그냥 공부 안 하게 되죠. 반면에 매일매일 학교 갔다 오면 혹은 학원 갔다 오면 가방을 열어서 무엇을 공부하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하시고 이거는 왜 틀렸냐 이러면 너무 스트레스가 강해서 공부하시니까 오히려 우리 엇나가게 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은 수행 능력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그 불안감과 거부감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데 적정한 스트레스는 동기부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유스트레스 얘기했듯이 네가 이번에 시험 점수가 10점이 오르게 되면은 네가 원하는 스마트폰을 바꿔줄게. 그러면 10점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걸고 스트레스를 주면 반면에 너무 스트레스가 없고 그러면 성취 동기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저도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요즘에는 그런 선생님 안 계시죠. 근데 막 성적표를 앞에다가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뭐 좋든 싫든 간에. 근데 고2 때 담임 선생님은 너무 착하셔가지고 그가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적정한 잔소리와 간섭 이것들이 내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든다는 거죠. 그럼 그 적정한 순기능의 스트레스는 어디까지냐? 바로 여기 여키슨 도슨의 곡선에서 보면은 우리 빨간 글씨로 적정이라고 나와 있는 가장 그 오똑한 부분. 성취율을 높게 만드는 네, 작업 실적이라든가 생산력을 높여주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은 네, 이것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 혹은 낮은 동기부여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시험 보실 때 공부를 안 하거나 뭐 이러면은 답을 못 쓰기도 하지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그런 경우도 있죠.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나 머릿속이 막 하얘지거나
그래서 시험지를 내고 나면 그때 왜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그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그 전날 잠을 못 자요. 저도 수능 볼 때 전날 밤을 꼬박 새고 갔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면 과잉각성이 되니까 전날 밤을 못 자고 밤을 꼬박 새고 갔는데 어떻게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겠어요. 막 피로도가 쌓이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거랑 마찬가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키스 도슨 법칙을 정리하면 여기 아랫부분에 나와 있죠. 성취 동기가 너무 강하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성과가 낮아지고, 성취 동기가 너무 약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6주차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트레스 발생 요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